거기 한번 봅시다. 자,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는 무슨 건물이 있어요? 구분 건물. 그거는 별표 5개 넣으세요.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올해는, 내년에는 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 별표 5개.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는 우리가 잡고 가자고요. 5층짜리 건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제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원칙상. 요거이 뭐예요? 이렇게 구조적. 자,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자, 일단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복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 구조상 독립성과 무슨 상 독립성이? 이용상 독립성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봐봐요. 요 밑에다가 다가구를 한번 써봐요. 다가구. 그 다음에 다세대. 그러면 어디가 집합 건물이에요? 다세대.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가 집합 건물입니다.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그러면 다가구는 어때요? 토지 지번만 동일하면 됩니다. 난지 주임법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다세대는 뭐예요? 지번만 일치한다 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요. 뭐까지 일치해야 돼요? 호수까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요건은 일단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니고 다세대가 집합 건물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과 뭘 갖춰야 돼? 이용상 독립성. 자, 여기에 대한 예가 하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원칙상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봐요. 자, 첫 번째. 자, 표제부가 2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써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상단과 하단이라고 나눠봐요. 상단, 하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2번째.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입니다. 자, 3번째는 뭘까요? 각부. 그 다음에 4번째, 얼구. 얼구. 자, 집합 건물은 이제 특이해요. 자,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고 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몇 부분이에요? 표제부는 2부분이 됩니다. 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가 있고요. 요 부분은 무슨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그러면 상단, 하단하고 왜 분리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이제 봐봐요. 나중에 이제 우리 등기부를, 실제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일단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는 집합 건물이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요거는 뭐예요? 토지죠.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 요거는 토지 등기부로 갑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는 어때요? 표제부, 각구, 얼구. 토지 등기부도 표제부, 각구, 얼구죠. 근데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은 건물이 몇 개예요? 건물이 전체로 봐서는 몇 개예요? 1개죠. 자, 건물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10개가 있죠. 근데 토지는 뭐예요? 하나죠.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를 일일이 준다면 토지 등기부는 동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우리 아파트는 특수해져요.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은 뭐가 들어가느냐? 건물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건물 써놔요. 그래서 한동 건물 표시. 한동 건물 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하단과 관련돼서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토지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듣고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요거는 아파트가 몇 동이에요? 3동이죠. 요거는 몇 동이에요? 4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삼성 아파트고, 여기는 뭐예요? 대우 아파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자, 여기 싸움이 있었어요.
안산에 수업을 들어가는데 요 안산 지역에서 유명한 아파트가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요거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대림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아파트가 있었는데 니네 아파트가 뭐 유명하니? 우리 아파트가 유명하지. 쉬는 시간에 여자분끼리 머리를 막 싸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그래서 삼성 아파트, 요게 뭐예요? 대우 아파트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부분이 뭐예요? 요게 이제 대지권이야. 요게. 그러면 요 지역은 어디 지역이에요? 삼성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야. 그러면 요쪽은 뭐예요? 삼성 아파트, 대우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그러면 전체에 대한 내용이 요 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요. 대지권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대지권의 내용이 하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요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요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요.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러면 하단은 뭐가 들어갈까요? 요걸 뚝 떼어왔어요. 여기 이제 요 밑에 있는 땅을 뭐라 그래? 대지권이라고 그러거든. 요 대지권의 비율이 요 부분에 들어가서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대지권의 목적이 아니라 대지권 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써요. 대지권 표시. 이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하고 종류가 기록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종류와 비율. 비율과 종류. 자, 그러면 이번 달 코스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숙제하고 가자고요. 자, 대지권의 표시. 여기는 뭐에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체에 대한 대지권 내용이 하단으로 들어가고 이 대지권 비율과 종류가 어디로 들어가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에 기록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상단은 건물이고 하단은 뭐예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거 보자고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뭐예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 이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까먹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대지권의 목적.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상단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 다음에 각부는 뭐가 기록되죠?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올해 집합 건물이 제일 쉽게 출제는 됩니다. 자, 어떻게 출제를 했나 봐봐요.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부 얼굴을 둔다. 어때? X. 요걸 빼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시험은 15입니다. 15일 때 출제된 겁니다. 자, 봐봐요.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잘 봐봐요. 자, 대지권의 한동 전체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는 어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요걸 좀 숙제하라고. 그러면 요걸 이제 그 감을 잡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요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각구 얼구가 있어 네 부분이고 이 전체에 대한 건물이 어디로 간다? 상단으로 가고 전체 밑에 대한 대지권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 어디로 간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하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 나와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대지권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는 어디에? 대지권 표시란에.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몇 부분이죠? 네 부분.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요건만 요번에 행강편 딱 끊어차고 요건하고 구성과 관련돼서 요건에 줄 행강편 딱 잖아요. 구조상 독립성과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 복도를 뭐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요것도 이제 쓸 필요 없이 밑에 있으니까 줄만 쳐놓으면 돼요. 자, 전유 부분이 있고 자, 공용 부분은 있어요. 공용 부분이 있어. 공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라고 써놨죠? 구조상. 구조상 공용 부분을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구조상이라고 그래요. 복도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계약상 공용부는 이거는 등기가 됩니다. 보통 무슨 등이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을 뭐라고 그러냐? 계약상 공용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노인정은 네 건에 그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갖고 얼굴은 두지 않아.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는 결론적으로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보죠. 자, 1번의 전유부분, 2번의 공용부분, 계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 그 옆에다 등기 5라고 써놔요. 자, 등기 5라고 써놓고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만 두죠? 이렇게만 써놔요. 자, 표제부만 둔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기 능력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요런 측면에서 한번 보죠. 자, 17회 때 또 쉽게 출제된 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17회 때는, 요게 뭐예요? 여자, 누나가 있었고, 요거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했고요. 요거 남동생이 뭐예요? 장애자예요. 장애자입니다. 다리가 절단이 2개가 됐어. 절단이. 무슨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참 무섭기는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제 둘 다 합격은 했는데 요 누나가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왜 등기 능력이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아파트 복도 등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복도 등기 가져오면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등기 돼?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 해 17회 때 그 문제가 출제됐어요. 봐봐요.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여기 가장 또 17회 때 출제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뭐가 있다? 계약상 공용부분. 자, 계약상 공용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그렇죠. 사실의 등기야. 자,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OX. 오죠. 계약상 공용부는 뭐만 둔다? 표제부. 표제부만 둔다고 그랬죠.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 지문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읽어봐요. 계약상 공용부분. 뭐예요? 표제부만 둔다. 모의고사도 그렇게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러면 이번 달 보세요. 이제 뭐 체계는 잡아놓은 거야.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나머지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 잡고. 그러면 이번 달에,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이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도 요거는 잡고 가셔야 돼.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뭐가 있다? 갖고 얼굴. 몇 부분? 네 부분. 그 정도만 딱 잡아두라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거쳐가야 됩니다. 제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체계를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교학생의 그 표적만 분들했더니 노인정 관시 같은 거. 예. 근데 그런 이제 아파트 자체 내에서 노인정이나 관리실을 이제 집 줬을 때. 예. 이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계약상 공용부분이 폐지됐을 때. 그거는 이제 폐지되었으면, 그때는 이제 뭐가 두느냐. 표제부 갖고 얼고.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보존 등기를 개설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달라.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일단, 계약상 공용부. 봐봐요. 계약상 공용부는 뭐만 둬요? 표제부만 두죠. 그런데 계약상 공용부는 폐지했어. 폐지했다면 그때는 무슨 등기가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얼구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상 공용부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뭐만 둔다라는 거예요? 표제부만 돼. 그럼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게 돼. 계약상 공용부의 폐지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가 하나 발생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렇게. 그거는 다음 단계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105페이지. 자, 제4장 무슨 등기가 있죠? 권리의 등기가 나와 있네. 자, 권리의 등기는 아까 무슨 등기죠? 갖고 얼구의 등기가 바로 권리의 등기죠. 자, 권리의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갖고는 무슨 건이죠?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래서 1번부터 이제 한번 하나씩 개념 잡고 갑시다. 자,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일단 요렇게 행간권을 딱 끊어요. 자, 정리 정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변경 등기에다 행간권을 딱 끊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앞에다 이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권리의 등기. 변경 등기 앞에 뭐가 붙었다? 권리가 붙었어. 권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참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읽어봐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면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으면 또 사항이 달라져.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어렵지만은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려봅시다. 참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요게 그래서 별표 지문에 단위 등장해요. 별표 하나 해놓고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는 앞으로 한 60번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자, B가 A집에다 전세권을 설정해놨어. 근데 C가 뭐다 또 A집에다 저당권을 설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읽어봐요. 전세권. 이거는 채권액. 그렇죠. 채권액. 좋아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요 전세권은 2번이고, 요 전세권은 저당권은 3번이야, 얼구에. 순위번호 몇 번? 2번. 순위번호 3번.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주등기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선순위가 누구예요? 전세권. 후순위는? 저당권. 이제부터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출발. 자, 요 1억이 뭐예요?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정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액이 감액이에요. 정액.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을 정액한다고 생각해봐요. 합치면 얼마죠? 1억 5천이죠. 그러면 요 C라는 사람은 저당권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얼마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그러면 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요 C는 이해관계인이 되거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있죠. 5천만 원에 대해서 C는 전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거든. 그럼 순위 4번으로 이루어져. B 5천만 원 전세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액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있네.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 B하고 C하고 친구라고 생각해봐요. 야, C야. 야, C야. 나 여기 가서 부기등기 달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달아라 그러는 거야. 그 대신 네가 승낙서를 하나 써줘야 돼. 자, 승낙서를 써주면 이렇게 2-1 부기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C가 승낙서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그러면 그대로 주등기로 존치한다라는 거야. 자, 이제 하나 찾아냈어요. 자, 이번에는 감액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5천만 원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B는 전세금이 얼마나 왔어요? 5천만 원. 그러면 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C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좋을 일도 없고 더러울 일도 없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C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어. 그러면 감액 등기는 바로 2-1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자, 일반화 시켜볼까, 이제? 자, 읽어봐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정액. 여기는 감액. 두 자로 원칙은? 또 정감이란다. 자, 일반화 시키면 정감이 아니라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전세권 두 자로 원쳐봐요. 권리. 그래서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가 탄생하는 거야. 자, 이제 결론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다 써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주등기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없으면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if 만약에 승낙서를 써줬다 그러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승낙서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대로 주등기로 존치한다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그럼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주등기와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써놓고 요거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2달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요거 써놓고 2호가 뭐냐 2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없으면 부기등기.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주등기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한번 써먹어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변경등기는 주등기라 한다. 어때? 이제 분석을 해야죠. 변경등기 같은 뭐가 붙어서 전세권. 전세권은 주자로 원칙은 걸리네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을지, 이해관계는 없을지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전세권 변경등기는 주등기라 한다. X. 그렇죠. 재밌죠? 그러면 전세권 변경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면 주등기가 되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전세권 변경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무슨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부기등기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실행으로 가봐요. 실행. 실행에서 거기에다 이제 줄을 쳐놔요. 주등기. 그 다음에 밑에 부기등기. 이게 이제 나중에 논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무슨 등기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 그래서 전세권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을 수 있겠네요. 자, 지문에 이제 이렇게 등장한다고. 자, 이제 따져야 돼. 봐봐요. 여기 주어가 뭐가 나왔죠? 변경등기는. 읽어봐요. 전세권 변경등기는. 읽어봐요. 표제부 변경등기는. 그럼 봐봐요. 여기 변경등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의 후발적.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고, 지문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의한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전세권 변경등기죠.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가 붙었죠.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변경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 변경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이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이 빠져나가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면 천천히 따져봐야 돼. 변경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냥 변경등기만 나왔는지, 변경 앞에 전세권이 나왔는지, 변경등기 앞에 표제부가 나왔는지를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죽도록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 변경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요? X.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의미.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럼 표제부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볼게요.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아까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 그 정도. 자, 개념 좀 잡아놓고 2번을 가봅니다. 자, 2번은 무슨 부분가 나왔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미 오늘 두 번째로 보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P7값.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P7값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한번 쳐봐요. 50원도 있고 2원짜리도 있고 이름을 그렇게 지는지 몰라요. 이름을. 우리 친구 중에 봐봐요. 아들이 다섯이야. 그러면 정의호는 몇 호예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가 정의로, 그 다음에 둘째가 정의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삼호, 그 다음에 4호가 정사호, 네 번 다섯 번째가 정오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럽니다. 독수리 오형제. 자, 그럼 P7값 봐봐요. P7값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피천덕 씨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영문. 그래서 피천덕. 자, 피천덕 뭐 하면 제가 제일 생각나는 게 뭐라고 써놨죠? 중삼. 중삼 국어책에 뭐가 나와요? 아사코 2년이라는 수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인연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나 봐요. 인연으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이 있어요. 윤자, 영자, 소자. 윤영소 선생님이 있는데 국어 선생이에요. 이 사람은 시인이면서 국어 선생이에요. 그러면서 막 맨날 뭐예요? 책을 읽혀요. 국어책을. 그래서 빌어먹을 제가 요에 걸렸어요. 피천득 인연에 걸렸어요. 읽어봐라 그랬더니 인연 그랬다고 넣으래요. 그래서 자기 교무실에 가서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꿇어 앉아 있었어요. 아,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또 따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따졌다고. 아니, 한번 해봐. 인연. 그랬다, 인연.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맞았죠. 또 맞고. 그럼 발음 안 좋은 걸 어떡하라고, 여기에서.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피칠갑을 피천더러 뭐예요? 이름을 건쳤죠. 개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피칠갑. 건쳐봐요. 피칠갑을 보면 뭐라 그래? 등기명인이라고 그러잖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2번 가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찾았어요?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가지 3개만 펼쳐요. 조그맣게. 자, 그러면 봐봐요.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옆에 개명 등기가 되는 거네. 이름을 건치는 거, 개명. 그럼 피칠갑과 피천덕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되네요. 그래서 단독 신청. 자, 순위번호 요거는 7번이고 요거는 7-1이 돼. 한번 읽어봐요. 부기 등기. 그래서 옆에다 써놔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에 걸리든 언제나 그럽니다. 요거 언제나 속지 말고요.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뭡니까? 피칠각과 피천덕으로 개명하는 것은 권리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권리적 측면이지만 이거는 중성적인 등기입니다. 자,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 나가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어때? X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성적인 등기면서 무슨 진정이에요? 단독. 그러면 중성적인 등기니까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빠져버립니다. 대의 신청.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많이 출제돼요. 자, 무슨 신청이다?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 요 2개를 잡아놓고요. 2개를 잡아놓고.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개명 등기. 예를 하나 들어서 그게 바로 읽어봐요. 무슨 등기 읽어봐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3번에 무슨 등기 되어 있죠? 그 한매 특약 등기라는 게 있어. 한매 특약 등기. 자, 한매 특약 등기는 기초를 이렇게 잡아놔요. 그림을 똑바로 그려놔요. 화살표 다 보고 이렇게 그려놔요. 자, 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한매 특약 등기 그러면 오늘은 요 그림을 딱 옆에다 그려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써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으니까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써놔요. 소유권 이전. 자, 데려간다. 그래서 한매라고 하나 잡아놔요. 한매. 그래서 여기 한매 특약 등기야. 한매라는 것은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게 바로 한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가 사법고시에서 틀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죠. 요게 뭐예요? 팔매. 요거는 살매가 돼. 매매란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약정하는 것. 그러면 한매에서는 요 1번하고 2번에서 한매 그러면 1번 매가요, 2번 매가요? 1번 매가 아니라 2번 매가 돼. 2번 매라는 것은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몇 자는 살매예요, 팔매예요? 살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팔았다가 되돌려 하는 것. 그게 바로 한매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라고요. 나중에 그림만 보면 한매 특약 등기는 마무리가 다 돼버려요. 그러면 오늘 자, 그러면 요거 정도는 한번 그려놓고 자,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 매수인, 공통점
자, 매입니다. 매. 그렇죠.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옆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 매도 담보라고 써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양도 담보하고 매도 담보하고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한매건을 무슨 담보라고 그런다? 매도 담보라고 그래. 매도 담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뭘 잡아놨어요? 담보.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부동산은 5년이라고 써놔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재연장 안 돼요. 3년. 그러니까 부동산은 A가 B한테 잡아서 되돌려 사는 거, 5년을 담보자. 그러면 한매 특약 기간은 뭡니까? 5년으로서 당사자가 특약을 안 했으면 A가 B한테 5년 뒤에 행사할 수 있다, 재사올 수 있다는 게 무슨 건이에요? 한매건이라는 거야. 한매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헷갈리니까 요거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요렇게 한번 잡아놔요. 저 소유권 이전이니까 요거는 7, 요거는 7-1이라고 써놔요. 7-1. 아마 한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얼구예요? 얼구의 부기등기일까요? 각구의 부기등기일까요? 여기 봐봐. 소유권이니까 각구의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립은 안 돼요. 각구는 주등기고 얼구는 부기등기.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각구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얼구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간혹가다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자, 한매 특약 등기는 얼구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어때? X. 이거 봐요. 각구의 부기등기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이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출발 한번 해보죠. 화살이 몇 개? 화살이 몇 개? 2개잖아. 그래서 동시신청이야. 나중에 동시신청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화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달라. 그래서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해. 이전 등기 신청서 하나, 한매 특약 등기 신청서 따로따로 작성해요.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야. 신청서가 별개야, 동일이야? 별개. 그러니까 나중에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올해 이제 민법에서 2.5점짜리 봅시다. 또 지워진다고 그래서.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제부터 이제 띱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가 보잖아. 제3자의 계기는 힘. 뭐잖냐? 대항력이라는 거야. 이게 올해 민법에서 2.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이게 무슨 얘기다? 대항력이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A죠. 왜? 되돌려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리니까. 그럼 봐봐요. 그냥 아무 말이 없을 때 잘 봐봐요. A가 매도인, 얘가 매수인이잖아. 그러면 일반 매매에서 권리자는 얘죠. 얘가 의무자죠. 근데 한매 특약 등기에서는 매도인이 의무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요 한매 특약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 하살표가 엑기스라는 거 딱 잡아놔요.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등기. 그러면 거기 의의로 한번 가봐요. 이번 달고서는. 자, 부동산 매매에서 한매 특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가 거기 동그라미 잖아요. 뭐라고? 동시. 거기가 중심기예요. 동시 한매권을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할 때 읽어봐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러면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무슨 요건주의 등기? 대항요건주의 등기.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맞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한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19의 문제입니다. 다음 점,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한매권. 영어 민법 문제야, 민법 문제. 그러니까 한매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야. 물건은 몇 종류? 8종류죠. 8종류. 자, 점유권, 본권. 점유권은 다시,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영유물권과 담보물권. 영유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물권은 토탈 몇 종류? 8종류. 나머지는 물권은 딱 8종류입니다. 그럼 한매권은 채권 물권. 채권, 임차권도 채권. 그래서 한매권은 대표적으로 채권입니다. 자,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권리소멸 약정 등기. 약정 동그라미 전화봐요. 약정. 자, 그러면
약정 동그라미 써놓고 약정 그 밑에다 부기 등기라고 써놔요. 자, 특이할까 약정이 들어가면 통상 부기 등기라고 잡아도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버려둬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07페이지 5번 무슨 등기가 있죠?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자,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자, 전부 불일치. 전부 불일치.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아니면 부적법 이렇게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로 가서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찾아서 인강편을 닦아놔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그래서 전부. 자, 그러면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줄 언제나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감각적으로 한번 익혀놔 봅시다. 자, 외워졌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등기가 있네. 그럼 말소 등기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가봐요. 자, 신청으로 가서 자, 직권 동그라미.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신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등기가 있죠? 촉탁. 그러면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다? 세 종류가 있어. 신청, 직권, 촉탁이 있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직권에 의한 등기. 그게 행강편 다 끊어요. 직권에 의한 등기. 그래서 직권에 의한 말소 찾았어요? 거기가 논점이야. 그래서 별표 새겨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초토화시킬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예요? 첫 시간이니까 그 정도만 잡아놔요. 그러면 읽어봐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뭐야? 불일치.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신청, 적탁, 직권. 그렇게 이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기에서 의미를 놔두면 됩니다. 자, 직권에 의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2장에서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108페이지. 자, 말소회복 등기도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자, 거기에다가 요거를 한번 맨 머리말에다 요거 한번 써봐요.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 이렇게 써놔봐요. 맨 위에다가 말소회복 등기 맨 위에다가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돼요. 불인정.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는 불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말소 등기는 뭐의 대상이 된다?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잡아놨으면 자, 이렇게 한번 자기가 그려놔봐요. 자, 말소. 이렇게 그려놔봐요. 자, 그러면 치고 들어가 볼까요? 그려놨으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보죠. 당사자, 신청. 그래서 신청이라고 써요.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그래서 직권.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몇 종류? 세 종류가 돼. 그러면 읽어봐요. 말소가 신청으로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야. 똑같아야 돼. 이 구조 시스템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앞에가 촉탁으로 이루어졌으면 회복 등기도 촉탁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 직권 말소면 회복 등기도 직권이라는 거야. 이렇게 포맷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뻔해요. 혹시
혹시 뒤에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뒤에 앞에가 말소 등기가 있으면 이 부분을 따져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신청 말소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고 촉탁이면 촉탁이고 직권이면 직권이라는 거. 이걸 조심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니까 말소 등기는 뭐의 대상이 된다?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니까. 혹시 이제 문제 풀 때 앞에가 말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회복 등기가 나오면 요 앞에 부분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앞에가 신청 말소인데 뒤에가 직권으로 나오면 이때는 X가 돼. 그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 옆에다가 이제 딱 오늘은 딱 요 정도만 잡아 놓자고요. 자, 요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부적법 말소. 근데 요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요. 이런 것들 잘 적어놓고 현관편으로 닦아놔요. 자, 적법 말소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뭐라고?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부입니다.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주등기라고 써놔요. 일부가 붙으면 이때는 부기등기야. 말소 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이 정도만 하면 말소 회복 등기는 70%가 끝난 겁니다. 70%.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의로 가봐요. 의. 기존의 등기와 전부 현강편 전하고 일부 현강편 전하고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 세 군데를 현강편 정리정돈을 딱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확인해 놓고. 근데 가장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가봐요. 맨 마지막 칸에. 자, 전부 동그라미. 전부 툭 치면 어디로 가? 주등기. 찾았어요? 일부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로 넣죠?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그러면 봐봐요.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에 어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자, 2절에 무슨 건에 관한 거 나와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자, 별표 5개. 자, 별표 3개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뭐 경각심이 안 불안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별표가 5개가 되고요. 자, 매년 출제돼. 자, 여기 읽어봐요. 보전 동그라미 쳐놔요.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죠. 자, 소유권은 뭐예요? 갖고. 그러면 이렇게 써놔서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보전 등기는 몇 종류? 보전 등기는 몇 종류? 2종류. 앞에 써요. 앞에.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그래서 항상 보전 등기는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인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인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연습을 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예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거부터 우리가 확인해 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보전은 뭐예요? 처음 소유권은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의 모든 출발점은 보전 등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별표 5개야. 독자적 문제로 우리 등기법에서 보전 등기는 매년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 그래서 제가 뭐예요? 좌우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좌우명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처럼. 그래서 써주고 그러지 말고요. 자, 여기 봐봐요. 참이슬을 두 자로 건치면 진로야. 예, 그래서 참 진짜 이슬로자. 참 이름 잘 지어놓은 것 같아, 한걸로. 그래서 진로가 참이슬입니다. 참 진짜 이슬로자니까. 자, 그러면 보전 등기는 오늘은 딱 2개만 캐치해 놓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돼, 이번 달에.
대장산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주는 게 원칙이야. 원칙. 여기에 대한 A가 두 개가 있어요. 국가하고 포괄 승계인이 있어. 이거는 A적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외라고 써놓고 예외.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이에요. 읽어봐요. 국가,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두 개는 A적인 측면이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최초라는 의미를 요로 끌고 가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인은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러면 요 지문이 맞나 봐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야. 그러면 요 문제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야. 매수인은 안 돼요. 그런데 대장상 최초의 명인만 등기를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원칙이고, 그러면 읽어봐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가능, 불가능, 가능. 포괄 승계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는 거야?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라는 거야. 요거 하나 반드시 잡아야 되고, 이번 달 코스에. 자, 근데 또 하나 잡을 거는 뭐예요? 자, 이때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이거예요. 읽어봐요. 토지, 건물이죠. 보존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야. 근데 건물에 특이한 게 있어. 그걸 잡아야 돼. 그러면 거기 봐봐요. 오른쪽 가봐요. 자, 오른쪽 가니까 맨 위에 봐봐요. 토지 동그라미. 자, 건물 동그라미. 그러면 건물에서 거기 4번을 행간편 쳐놔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회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실 확인서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26회 때도 출제되고 그래서 9번 넘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권자와 신청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뭘 찾아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거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작년 출제된 거 볼래요? 올해가 아니라 26회 때. 잘 봐요. 우주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틀렸죠. 우주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합니다. 자, 그 의미를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 토지에는 봐봐요. 아까 토지에는 1, 2, 3, 4 있죠. 그 다음에 건물에는 비교를 해봐요. 대표적인 차이가 4번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거기가 바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제일 큰 논점이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이다, 얘다. 원칙. 그래서 국가 포괄 승계는 A라는 거. 그러니까 봐봐요.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뭐의 등기의 스타트니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아까 몇 호 했죠?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나중에 한 18개 찍어줘요. 18개 찍어주는 데서 보존 등기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맨 밑에 봐요. 109페이지 2번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자, 110페이지 중간에 분류로 가봐요. 분류. 자, 분류에다 행간편 딱 끊어요. 자, 분류. 요거 분류해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쉬었다 하고요. 자, 그래서 쉬었다 계속 들어갈게요.